네, 안녕하세요. 홍콩온놀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새로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인데요. 제가 오전에 근무가 있어서 오전 근무하고, 또 오후에 보완해야 되는 근무가 있어서 보완하고, 이제서야 좀 쉽니다. 근데 이제 쉬는 것도 그냥 무료하게 보내기 싫어서 독서 이어가도록 하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금 6시 한 5분 전인데요. 제가 어제 이어서 독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는 비가 아주 많이 오고요. 아침에 좀 되게 몸이 피곤했는데 아마 날씨 탓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비가 그치긴 했는데 그래도 레이니 데이네요. 다른 지역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토요일 주말 잘 보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시간 되시고요. 그럼 독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Chapter 6, 6장 만약 당신이 늘 아무 망설임 없이 눈앞의 과제를 공략한다면 시작의 기술 5.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 나를 규정해. 이불 밖으로 나오고 싶지 않은 날, 맡은 책임을 다하고 싶지 않은 날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할 일을 한다. 그죠? 다 안 하고 싶지만 그래도 할 일을 한다 이런 얘기죠. 오늘 말을 좀 많이 해서 목소리가 안 좋을 거예요. 좀 양해 바랍니다. 생각을 바꿔라. 인생을 바꿔라. 얼마 전 페이스북을 쭉 내려보다가 이 보석 같은 말을 발견했다. 저스틴 비버보다 많은 좋아요를 받고 동양의 음양사상 문장보다 많은 댓글이 달려 있었다. 와, 좋겠다, 그죠? 심홍색 재킷에 연노란 넥타이 차림으로 심하다는 깊을 심자인가? 심심한 심자인가? 심홍색. 제 생각에는 홍색이 짙게 이런 거 아닐까요? 심홍색 재킷에 연노랑 넥타이 차림으로 나는 거기 그렇게 앉아 칵테일 한 잔을 홀짝이며 이 말의 철학적 무게를 생각했다. 그래, 실은 AC/DC 티셔츠에 트레이닝 바지 차림으로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AC/DC라고 읽는 게 맞나요? 저는 모르겠어요. 적당히 이해하라. 잠시 후 나는 혼자서 생각했다. 이 얼마나 완벽한 헛소리인가. 한번 상상해보라. 당신은 회사에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다. 하지만 어쩐지 시작하기가 두렵다. 오늘은 하고 싶은 느낌이 들지 않는다. 시계를 한번 흘끗 보니 10시 34분이다. 얼마 안 있어. 점심시간이겠군. 오늘 뭐 먹지? 저 길 아래 새로운 곳에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회사 동료가 정말 괜찮은 곳이라고 했어. 하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갑자기 현실로 돌아와 보니 당신은 모니터에서 깜빡이는 커서를 노려보고 있다. 와, 정말 난 소질이 없어. 오늘은 도무지 할 마음이 안 나네. 에너지를 좀 얻어야겠어. 어느새 당신은 브라우저를 열고 시간 낭비하기 딱 좋은 자주 가는 사이트를 훑어보고 있다. 우와, 호버슈즈라고? 나도 저게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다시 잠깐 현실로 돌아온다. 당신은 이메일을 확인한다. 카드 회사에서 메시지가 와 있다. 빚이 이렇게나 많다니. 나는 절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할 거야. 나에겐 호버슈즈도 외식도 없어. 몇 주 전 당신이 등록해 놓은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에서 알림이 와 있다. 나는 아무도 못 만날 거야. 내 연애는 망했어. 어쩌면 나는 그냥 연애랑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일지도. 누군가 당신 자리 옆을 지나간다. 당신은 미친 듯이 마우스를 클릭하고 키보드를 두드리며 예기치 못한 침입자 앞에서 바쁜 척을 한다. 휴, 큰일 날 뻔했네.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음직한 얘기죠. 다시 시계를 본다. 11시 13분. 30분을 또 낭비했다. 진짜 이래야 하는데. 이것만 좀 하고. 와. 공감 가죠, 여러분?
혹시나 익숙한 광경 같은가? 어쩌면 당신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업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저 기분이 어떤 것인지는 대충 알 것이다. 저항하고 있는 어떤 일을 앞에 두고 있을 때의 두려움, 코앞의 그 일만 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 해야 할 일, 목록은 금세 하기 싫은 일 목록으로 바뀐다. 그럴 때가 많죠. 해야 할 일이 하기 싫은 일로 바뀌는 거. 당신이 결혼을 했건 이미 만나는 사람이 있건 바람직하지 않는 저 느낌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다.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그 무엇보다 스스로를 지치게 하고 고갈시킨다. 당신이 만나는 사람과는 바람직한 상태에서 너무나 멀어졌고 해야 하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누가 옳고 그른지가 뒤죽박죽이 되어 더 이상 내가 왜 이 관계를 유지하고 있나 싶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종종 이런 생각을 한다. 아무리 의욕적이고 성공했고 현명한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한다. 그렇다면 그 성공한 사람들이 당신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그렇죠. 비슷한 생각을 하지만 뭔가 다르기 때문에 성공했겠죠? 그들은 의식적으로든 아니든 간단한 사실 하나를 이해하고 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하는 일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 말이다. 아, 그런가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하는 일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다.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뭐든 다 해내야만 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겠죠. 일리가 있네요. 나는 내 생각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아니다. 당신 머릿속에 있는 것이 당신을 규정하는 게 아니다. 당신이 뭘 하는가가 당신을 규정한다. 당신의 행동 말이다. 아, 이거 정말 중요한 말이죠. 훌륭한 사상은 생각이 깊은 사람에게만 말을 걸지만 훌륭한 행동은 모든 인류에게 말을 건다. 사이도어 루스벨트. 제가 지금 렌즈를 끼고 있어서 잘 가까운 게 잘 안 보여요. 자, 훌륭한 사상은 생각이 깊은 사람에게만 말을 걸지만 훌륭한 행동, 이게 더 중요하죠. 훌륭한 행동은 모든 인류에게 말을 건다. 그러니까 그 선택을 해서 네가 뭘 하고 있는가가 너의 행동이 당신을 규정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대부분의 사람은 내면의 상태가 자신이 하는 일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정말로 훌륭한 결과를 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훌륭한 이유는 그런 감정을 겪는 동안에도 그에 휘둘리지 않고 행동하는 법을 터득했기 때문이다. 이거는 정말 많이 본받을 만한 점이죠. 행동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들이라고 해서 자신을 의심하지 않거나 미루고 싶은 마음, 특정한 상황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게 아니다. 그들이라고 해서 해야 할 일을 언제나 하고 싶은 기분이 드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그냥 초점을 맞추고 덤벼든다. 기분이 어떻든 행동을 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 그 신사임당 주원규님의 영상을 하나 봤거든요. 그분이 이제 여태 조금 실패했고 다시 재기하시면서 아주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는 웃고 싶은 기분이 아니어도 웃을 수 있대요. 그걸 통제를 할 수 있게 됐대요. 기분이 어떻든 간에 행동을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에 맞출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어떤 일을 해내기 위해서 현명한 사람이 된 거겠죠? 그래서 정말 그 부분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부정적 생각을 절대 갖지 않기로 마음먹을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부정적 생각만 안 해도 참 좋을 것이다 이 말이죠. 하지만 그런 바람은 현실적이지 않다. 그래 긍정적 사고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 말에 흥분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도 해줄 말이 있다. 저한테 하는 얘기네요. 애초에 당신이 인생의 해답으로 긍정하기를 생각해낸 이유가 뭔지 헤아려 본 적이 있는가? 부정적으로 보이는 사람이나 상황을 만났을 때 당신이 어떤 상태가 되는지 눈치챈 적이 있는가? 그렇다. 아무리 노력하고 피하려 해도 가끔씩 우리는 옛날의 그 부정적인 생각에 붙들릴 때가 있다. 사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내용을 통제하기는커녕
거기에 어떤 영향을 주기조차 어렵다. 이 책 어디선가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을 대부분 인식조차 못한다. 우리는 중요한 생각뿐만 아니라 아무 상관없고 쓸데없는 생각도 많이 한다. 그리고 매일매일 저절로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들도 있다. 내가 아무 가치 없다는 생각, 누군가 나를 평가한다는 생각, 내 자리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 무능하다는 생각, 출근길에도, 고지서를 납부할 때도, 마트에 갈 때도, 운전을 할 때도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한다. 공감하시나요? 나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 중에는 삶을 바라보는 방식, 삶에 접근하는 방식을 바꾸라는 내용이 많다. 하지만 이것은 장기적인 해결책이다. 궁극적으로 내 목표는 여러분의 무의식을 바꾸도록 돕는 것이다. 그리고 그건 마치 전함의 방향을 돌리는 일과 같아서 시간이 걸린다. 그렇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때때로 부정적인 생각이 날 것이다. 어쩌면 때때로보다 더 자주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매일 그럴 수도 있다. 하루에 수백 번 그럴 수도 있다. 이불에서 나오고 싶지 않은 날도 있을 것이다. 출근하고 싶지 않은 날도 있을 것이다. 맡은 책임을 다하고 싶지 않은 날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할 일을 한다. 매일 우리는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은 활동들을 하면서 산다. 이 말은 곧 이미 당신은 생각과는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나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시종일관 얘기하는 것처럼 당신은 오늘이 최고의 날인 것처럼 느낄 필요는 없다. 그저 그런 것처럼 행동하면 된다. 오늘이 최고의 날인 것처럼 느낄 필요는 없다. 그저 그런 것처럼 행동하면 된다. 물론 올바른 기분이나 마음가짐을 가진다고 해서 나쁠 것은 전혀 없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완벽한 기분이 되기를 기다린다면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이 일을 하면서 기분이나 생각이 달라지기를 기다리며 평생을 보낸 사람들을 수천 명도 넘게 만났다. 어떤 영감이나 동기부여가 가끔씩 먹힐 때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변덕스러운 친구와 같아서 당신이 원할 때 늘 나타나 준다고 기대할 수는 없다. 그렇죠? 우리는 공정한 행동을 함으로써 공정해지고 절제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절제되고 용감한 행동을 함으로써 용감해진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군요. 우리는 공정한 행동을 함으로써 공정해지고 절제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절제되고 용감한 행동을 함으로써 용감해진다. 어떤 행동을 하면 그게 곧 내가 된다는 그런 얘기겠죠? 행동으로 인생이 바뀌는 것이지 행동을 생각하는 것으로 인생이 바뀌지는 않는다. 행동으로 인생이 바뀌는데 생각하는 것으로는 행동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당신의 행동과 긴밀하게 연결되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난다. 행동 없는 생각은 생각일 뿐이다. 당신 자신이나 남들, 주변 환경에 대한 부정적 관점을 그대로 두는 한 그 생각들은 당신의 성공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 행동이 어떻게 생각을 바꾸는가? 행동의 이점은 이중적이다. 행동은 해야 할 일을 하게 해준다. 당연하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행동은 생각을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이다. 그죠.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생각이 곧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 것이다. 그런데 당신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게 당신의 현실이 되면 당신의 생각도 거기에 맞춰 바뀐다. 가장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게 좋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생각해보라. 당신의 생각, 그리고 그에 따른 감정이 늘 당신의 인생이나 건강, 재정 상태 혹은 잠재력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 많은 경우에 이런 생각과 감정들은 당신을 잠재력에서 멀어지게 만든다. 그죠? 생각이 많아서 뭔가 집중적으로 하기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당신의 삶을 발전시킬 행동 대신에 의심이나 공포, 망설임, 실망 같은 것들이 하루를 지배한다. 맞아요. 공감합니다. 만약 당신이 늘 아무 망설임 없이 눈앞의 과제를 공략한다면 다음번에 뭔가 중요한 할 일이 생겼을 때
당신의 생각은 어떻게 움직일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당신의 생각은 직관적 행동으로 바뀔 테고 결국 당신은 계속해서 부정적 생각과는 독립적으로 행동하게 될 것이다. 자신에게 결여된 것들을 생각하는 대신에 바로 그 순간 눈앞에 보이는 행동을 취하게 될 것이다. 어떤 방법론적 같죠? 무언가에 완전히 몰입했을 때 모든 문제나 부정적 대화가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어느 행동이나 프로젝트에 의식적으로 정말로 몰입하게 되면 내면의 수단은 점점 더 잦아든다. 골프 선수나 테니스 선수, 명상가, 뜨개질하는 사람들, 음악가, 예술가, 달리기 선수는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 운동선수들은 이 순간을 The Zone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그리고 좋은 소식은 여러분도 쉽게 The Zone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죠? 어떤 그 능력치를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그 한 구역에, 영역에 속한다는 거죠. 당면한 행동에 신경을 집중할 수 있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의식도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매번 그럴 때마다 당신은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감을 갖는 경험을 쌓는다. 이 모든 게 장기적으로는 당신의 사고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행동이 우리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방법은 뭘까? 생각이 곧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말했던 것이 기억나는가? 이것은 사실이다. 생각이 당신의 현실이 될 수 있기는 하지만 생각은 오직 행동을 통해서만 당신의 삶이 된다.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때까지 생각은 그저 생각에 불과하다. 우리의 마음은 때로 유령의 집에 있는 거울과 같아서 내 삶과 잠재력을 비틀고 왜곡하고 흐릿하게 만든다. 마음은 종종 세상을 비현실적으로 인식할 때가 있다. 마치 거대한 먹지 위에 그려진 그림처럼 우리의 인생 위에는 해석과 오해, 무의식적인 행동과 의견, 문화 및 가족의 영향이 흩뿌러져 있다. 현실을 이 그림에 맞추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고전하게 될 뿐이다. 실제 삶의 모습과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모습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게 곧 블랙홀이 되어 부질없는 노력을 쏟아붓게 만들기도 한다. 배경의 소음과 여러 판단이 만들어내는 불협화음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실제보다 더 좋거나 나쁘다고, 더 쉽거나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해보라. 방금 당신이 뭔가 중요한 것을 망쳤다. 당신의 머릿속에는 즉각적으로 난 정말 바보야. 난 항상 뭐든 망쳐놓지. 같은 생각들이 무작위로 떠오른다. 이 모든 게 의미하는 것은 하나의 상황에 대한 당신의 반응이 전체 그림과 어긋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해야 할 일이 불가능하다고 징징댈 때처럼 말이다. 당신의 뇌는 그런 생각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혼돈 속으로 빠져든다. 다행스러운 일은 그 생각을 전체의 작은 일부로 인정하고 차분히 행동에 착수하면 그동안 당신이 얼토당토 않은 생각을 하고 있었음을 서서히 깨닫게 된다는 점이다. 사실 이 방법은 정신과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과 비슷하다. 정신과 의사들이 이 방법을 쓰는 이유는 물론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행동을 가지고 생각에 반기를 들고 내가 저항하는 상황에 나를 노출시키면 뇌가 세상을 더 의식적으로 보게끔 훈련시킬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사는데 더 익숙해질 수 있다. 생각보다는 그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환경에 나를 노출시켜 놓으면 나의 뇌, 나의 머리가 세상을 더 의식적으로 보게끔 훈련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다음번에 혹시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생각을 경험하거나 느끼게 되면 즉시 다음 행동으로 옮겨가라. 그 생각과는 독립적으로 행동하라. 더 구체적으로는 자동으로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에 지배되지 말고 당신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행동하라. 구체적인 방법 좋네요. 이렇게 하다 보면 매번 지난번보다는 더 쉬워질 테고 결국에는 정신이 잠에서 깨어나 깨달을 것이다. 이봐, 나 이거 할 수 있어. 나 점점 더 잘하고 있어. 자, 이것도 약간 반복을 통해서 그죠? 어떤 행동을 체화시키거나 개선시키는 거겠죠.
정말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의심과 공포가 생긴다. 행동하면 자신감과 용기가 생긴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행동하면 자신감과 용기가 생긴다. 두려움을 정복하고 싶다면 집에 앉아서 생각만 하지 말고 나가서 바쁘게 움직여라. 데일 카네기가 말했다고 합니다. 자, 아주 좋은 얘기인데요.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여기서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독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얘기들이 많은데요. 그죠?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지도 말고 생각을 하면 그게 생각이 현실로 꼭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먼저 해봐라. 행동을 하다 보면 그 환경이 세팅되어 있거나 환경이 나한테 그 환경으로부터 인한 나의 시선들, 내 시선이 그 환경에 사로잡히면서 그것만 자꾸 인지하게 되고 생각하고 몰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점차 그거에 의식적으로 행동하면서 뭐 그게 만약에 목표면 목표를 이룰 수 있고 뭔가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얘기겠죠. 아주 좋았던 얘기인 것 같고요. 오늘 어제 사이에 4분이 더 구독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한 분이 또 슬쩍 사라지셨네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죠. 하지만 구독하셔서 끝까지 좀 같이 가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뭐 굳이 귀한 시간 낸 게 아니다. 우연히 마주친 건데 하고 들어오셨지만 좀 나름 남는 독서 타임이 됐다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내일 독서 시간을 가져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